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퇴임 후에 월 급여 2천만 원 받았다. 이게요, 언론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실제로 김호수는 많이 받은 쪽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사람 정도 되면 적게 받은 쪽에 속해요. 정말 적게 받은 거죠. 황교안이 거의 한 달에 1억씩 받았잖아요. 월 1억 받았잖아요. 황교안은 고검장 출신으로 예. 받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더군다나 이게 정식 계약을 맺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계약을 정식으로 안 했는데 그냥 자문료 비슷하게 주는 거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정식 계약을 맺고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김호수가 한 달에 월 2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김어준 때리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는 근데 또 심지어 이 금액은 세 전입니다. 세금 떼기 전이라고요. 그럼 이거 세금 다 떼면 얼마나 남겠냐고. 황교안은 세금 떼고 받은 게 1억이었다고 했는데. 대략 그 17억인가 벌었잖아요. 예. 그게 한 18개월 동안인가. 예. 근데 이 급의 전관이 보통 받는 액수가 못 받아도 이것보다 10배는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저는 이걸 보고 나서 혹시 문제 있나 또 이렇게 항상 걱정을 하면서 나는 왜 심장이 이렇게 약하지?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황교안이가 몰래 뒷구녕으로 자문해주면서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 걸 우리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정관 예우인가? 정관 예우는 정관 비리의 그냥 순화된 말이죠. 정관 비리는 뭐예요? 돈 받고 현관한테 이거저거 주문해가지고 뒤로 챙기는 거잖아요. 그 돈인가? 설마 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김호수 전 차관이 잘 아시는 대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모두 모셨죠? 2018년도 6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 했는데 21년도 4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데일리 기사 9월 8일자 기사에 공개적으로 화현 법무법인에 들어간다. 뒤로 몰래 정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요.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하마평 당구리였던 김호수 차관 법무법인 화현에 합류한다. 4개월 동안 4월에 퇴직했고 9월에 들어갔어요. 4월 정도가 비었죠. 4월에 공백은 이제 끝났다. 고문 변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김호수 차관이 뭐라고 했냐. 31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 4개월 동안 저를 돌아보면서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소박하게 변호사 활동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협소합니다. 축하란이라거나 화환 같은 건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전 이제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고 정식 출근을 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한 거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황교안처럼 뒷구녕으로 정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출근하고 그에 대한 급여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출퇴근도 안 하면서 우리 로펌에 이름이 걸리는 사람 여기 자문 변호사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야. 네가 우리 로펌에 와주는 것만으로 영광이니까 돈 주는 거. 정변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르게 정식으로 출퇴근하는 건데 2천만 원을 그것도 세 전으로 받았으면 언론들이 이걸 선동하면 안 되고 실제로 김호수가 받은 이 월 급여는 굉장히 적은 액수의 나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기자 새끼들도 알아. 근데 이걸 논란으로 만들고 띄웠더니 댓글이 딱 그렇게 달려요. 네가 월에 2천만 원씩이나 받는다고? 나쁜 새끼네. 정관 비리하네.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주말에 잠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뭐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가 공부 좀 해보겠다고 제 길을 그토록 꺾었던 아버지는 사실 학비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청년이기도 했다 하면서 어버이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뒤에 김부성이 따라붙는 모양새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메시지를 내면 되게 우리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못 살았던 집안의 자식들은 공감을 한다고. 예. 어버이날 그런 생각 날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 주위에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교 못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저 맥락도 없는 김부성 건 갖다가 당신이 나한테 아버지가 서울대 졸업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증명할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이야기를 같이 붙여가지고 모욕주기를 시전하는 거예요. 김부선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허언증 환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허언증 환자로서 좀 굳혀가는 거에 도움이 되고 이 지사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김부선에 대한 반응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왜? 바지 벗어서 보여줬잖아.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옛날 일을 요즘 김부선이 다시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데 저는 진지하게 김부선의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대마는 중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마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니냐. 김부선 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그 내버려 둔다는 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부선 씨가 하는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모금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저격을 해서 모금 활동이 그동안 계속 꽤나 성공적이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하든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하든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통장에 돈이 꽂혔단 말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방법을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좀 괴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꽂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게 지금 그 동파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파트너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해 줄 수 있는 근데 상황이 아닌 그 거죠. 동파리 입장에서 김부선이 페북에 썼더라고요.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 김부선의 변호인이 강용석이고 그러니까. 그 강용석은 조국 장관한테 고소당한 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재명 때리려고 김부선 공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조국 장관을 욕하게 돼버리는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요.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굉장한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쪽으로 보면 못 살아서 소년공으로 학교를 상급 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어쩌면 마지막 정치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와중에도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근데 이 지점 나 다시 평가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한테 나오는 그 논란이나 의혹들이 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부선 같은 이야기는 김부선이 그냥 뭐 점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딱 하는 이야기지만 예. 그걸 제외하고 나면 어떤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부정축제를 했다라든지 그런 비리 구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김부선 씨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진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고민은 전혀 안 들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천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뭐 진짜 이런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싶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서울대를 졸업했다더니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서울대 앤드 졸업.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과 다른 대학 나온 사람은 우리가 가려봐야 됩니까? 그다음에 졸업한 사람과 이게 실제라고 하더라도 중퇴한 사람은 가려봐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을 서울대랑 아닌 사람이랑 나누고 졸업한 사람과 아닌 사람 나눠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 자체가 천박하다. 그리고 이 김부선 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지금 전두환 석방 박근혜 사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두환 석방해주는데 박근혜 석방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명박은 석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 간단하게 까보면요. 이게 전두환을 내보낸 건 남성이기 때문에 내보내준 것이다. 뭐냐 너 마초냐? 왜 이러냐? 그 다음에 그런데 박근혜를 안 내보내주는 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 이러는데요. 들이댄다고 치더라도요. 당신이 이런 말을 할 거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을 했냐 안 했냐 문제도 같이 걸었어야죠. 박근혜만 여자입니까? 한명숙 총리 만기 출소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김부선의 말은 사실 가치가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면 내가 그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를 단 한 가지라도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만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대상인 거거든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미친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다 갖다가 기사로 쓰는 것은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김부선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력 대선 주자가 어버이날 맞아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해. 내가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사법시험 2차 합격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더라. 그냥 그건 자체는 감동 스토리인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 자체는 워낙에 못 살았기 때문에 사법시험 전치에 대해서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로스쿨도 만들어 봐야 결국은 부잣집 애들이 들어가더라. 예. 그나마 사법시험이 더 공정했다라고 주장했던 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그런 스토리가 윤석열 같으면 어땠을까요? 윤석열 같으면 어땠겠냐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주자가 대선 주자인데 페이스북에 아버지에 대한 뭐 어떤 그리움 같은 거 담았으면 온갖 미워하려고 별짓거리 다 했을 거야. 예. 윤석열 걔 산책도 끊고 열공중 이렇게 보도를 내는 새끼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 대선 주자 최소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김무성을 갖다 끼워 넣어요? 그냥 기레기임을 그냥 입증하는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데려다가 이재명한테 끼워 넣어서 모욕 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말싸기 같은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페북에서도 보면은 그냥 제정신에 쓴 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맥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기사화될 가치가 있냐고요.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뭐 잠깐 해프닝으로 넘어가고요.